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계속해서 포항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포스텍 동문기업이 포항에 처음으로 연구개발센터를 열었습니다. 포스텍과 포항시는 내년까지 연구개발회사 50여 개를 유치해 성장 동력 발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텍의 동문들이 만든 기업이 처음으로 포항에 연구개발센터를 열었습니다. 데이터 분석 전문인 이 기업은 포스텍 학생들을 선발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개발합니다. 앞으로 지역 인재 채용과 연구 개발에 따른 사업화도 추진합니다. 사실 지금은 R&D 센터로 출발했지만 저희가 엑셈의 어떤 남부 법인 같이 그런 규모로 확장하는 것도 당연히 제가 생각하고 여기에 온 겁니다. 그래서 관련한 엔지니어도 포항을 근거지로 해서 출퇴근이 가능한 그런 엔지니어도 저희가 향후에 뽑을 거고 세일즈도 뽑고. 포스텍은 내년까지 이 같은 연구기업 50개를 캠퍼스에 유치하고 오는 2030년까지 1000여 명의 연구 인력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산업 연계 프로그램인 리서치 허브를 통해 지원 사업도 펴고 포스텍의 연구 성과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 포털을 하반기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5만 명에서 50만 명으로는 포스코 때문에 바뀌었다 그러면 앞으로 200만 명이라고 하는 거는 자생이 가능한 그런 사이즈의 이제 도시가 된다고 그러면 그거는 이제 포항공대하고 이런 동문 기업들, 창업 기업들을 통해 가지고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도 포스텍과 연구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예산 등 각종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4세대 방사능 가속기를 기반으로 한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 구축 사업이 완료되면 국내의 제약회사 및 바이오 기업, 부설 연구소 유치와 창업 등으로 새로운 신산업이 창출될 것입니다. 서울 소재 기업의 R&D 센터가 포항에 처음으로 문을 열면서 강소기업 육성 활성화는 물론이고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 가능성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네, 다음 달이면 자치단체장들은 민선 6기 후반기를 맞게 됩니다. 포항문화방송은 전반기 2년을 평가하고 후반기의 과제를 모색해보는 연속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첫 순서로 이강덕 포항시장은 원만한 소통으로 지속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을 지나치게 배려하는 인사와 행사성 예산 증가는 아쉽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을 기치로 2년 전 출범한 민선 6기.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2년간 지금껏 가장 많은 3조 3천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고 41건의 2조 3,900억 원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으며 영일만항 배후의 첨단 로봇 산업단지 착공 등으로 지속 성장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희망이 있는 미래의 일거리가 있는 일자리가 있는 지역 경제도 계속적으로 확장시켜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씨앗들을 뿌려서 이제 싹이 트기 시작했다는 것. 또 두호 마리나 복합 리조트 단지 조성과 옛 포항역 복합 개발 사업 MOU를 체결했고 부도난 설림병원 정상화도 가시화시켰습니다. 무엇보다 지역 국회의원과 경상북도, 인근 자치단체, 포항시 의회 등과 원만한 소통을 이뤄낸 것은 그만의 강점으로 평가받습니다. 소통의 달인입니다. 의회를 감동시킵니다. 어떤 현안이 있을 때는 직접 와서 의원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설득을 하고. 그러나 인사와 예산 부문에선 다소 아쉽다는 지적입니다. 산하기관에 잇따른 퇴직 공무원 임용과 6개월짜리 승진 인사 등 공무원 배려가 지나치고 행사성 예산 증가 등이 그 사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산 부분에서 보면 행사비가 이강덕 시장님 취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은 좀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타이트하게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하위권인 청렴도와 가시적 성과를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제 반환점을 앞둔 이강덕 포항시장, 자신만의 색깔을 바탕으로 어려운 지역 경제를 어떻게 살려나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는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에 긍정적일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철강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브렉시트로 엔고가 이어지면서 유럽 등지에서 일본과 경쟁하고 있는 철강사들의 수출에는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유럽연합 회원국이 본격적으로 탈퇴할 경우 전체 수출의 11%를 차지하는 유럽연합에 대한 철강 수출에는 차질이 우려됩니다. 과일의 당도나 술의 알코올 도수를 비싼 광학 장비 없이도 간단히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포스텍 연구팀에 의해 개발됐습니다. 빛의 굴절에 의해 생기는 그림자의 크기가 기술의 열쇠인데 의학 등 응용 가능한 분야도 다양해서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원통형 용기 속에 각각 물과 설탕물을 넣고 뒤쪽에서 빛을 투과하면 양쪽 곡면에 그림자가 생깁니다. 물을 넣은 쪽은 그림자가 넓게 생긴 반면 포화 상태인 60% 설탕물에선 4분의 1 크기로 작아집니다. 당도가 높을수록 빛의 굴절률이 높아지고 그만큼 그림자의 크기가 작아지는데 이 상관관계를 데이터화하면 그림자 크기만으로 당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 빛과 그림자만으로 과일의 당도와 술의 알코올 도수 등 모든 액체의 특정 성분을 알 수 있는 셈입니다. 신선한 오일 대비 자동차에 들어가는 오일이 변성이 됐을 경우에 어느 정도 달라질 수 있다는지를 정성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험실에서 현미경이나 광학렌즈 같은 비싼 광학 장비를 사용해야 가능했던 것과 비교하면 경제성과 접근성에서 획기적입니다. 또 이번 기술을 활용하면 소변과 침 등 체액 변화를 통해 건강 상태도 확인할 수 있어 의료 산업에도 활용 가능할 전망입니다. 특히 측정 시스템이 태양광 사용으로 전원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간편하고 결과를 가시화하기도 좋아 앞으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 액체가 예를 들어 오렌지 주스라거나 사과 주스라거나 그 상태만 알려줄 수 있으면 저희가 그걸 앱으로 올려서 빅데이터 내에서 이 당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정성적으로나마 찾을 수 있다는. 포스텍 김동성 교수팀의 이번 연구는 네이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지를 통해 지난 15일 발표됐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정부의 맞춤형 보육 시행에 반발해 경북도 내 일부 어린이집들이 부분 휴원이라는 집단 행동을 한 데 이어 오늘까지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오는 30일 완전 휴원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경북도 내 240여 개 사립유치원들도 재정 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오는 30일 집단 휴원을 예고했습니다. 사립유치원들은 국공립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가정은 학부모 부담이 월 10,000원밖에 되지 않지만 사립유치원 학부모는 1인당 월 22만 원가량의 비용이 들고 있다며 재정 지원을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현재 사립유치원들과 협의 중이라며 해결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오늘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권성동 전 사무총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신임 당 사무총장의 포항남 울릉에 박명재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혁신비대위는 비교적 개파색이 엷은 박 의원이 당의 화합과 혁신, 정권 재창출을 위해 성공적으로 전당대회를 준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박 의원은 새누리당 경북도당 위원장에도 내정돼 있는데 사무총장과 도당 위원장을 겸직할지 여부는 중앙당의 결정이 남아있어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경주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권영국 변호사가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6,600만 원을 경주시 장학회와 이주노동희망센터에 기부했습니다. 권영국 변호사는 경주 변화를 갈망하며 후원해 주었던 시민 1,000여 명의 뜻을 한데 모아 지역교육발전구와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영덕군은 올해 국비와 도비 등 8억 원을 들여 연안 일대의 대게자원 회복 사업을 합니다. 영덕군은 연안 1,200헥타르에 대게가 자랄 수 있도록 어초를 설치하고 서식지 환경 개선과 사후 관리 사업을 이달부터 금어기가 끝나는 12월까지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어업인 의견 수렴과 전문가 협의를 거쳐 효과적인 대게어장 조성 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농촌 폐교 10곳 중 3곳은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30곳으로 가장 많고 경북 51곳, 경남 86곳 등으로 전체 폐교 1,350곳 가운데 31%인 417곳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활용 폐교는 임대 활용되지 못한 채 향후 활용 계획만 수립된 곳으로 한 곳당 1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폐교 관리비가 소요돼 매년 15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대구와 경북에서 선거사범 304명을 입건해 75명을 기소하고 30명을 불기소 처분하는 한편 199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당선인이나 당선인 선거 캠프 관계자는 대구 4명, 경북 7명이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반 행위는 제3자 기부, 허위사실 공표, 금품 살포, 상대 후보 비방 등입니다. 유람선 업체인 포항 러브크루저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매주 금, 토, 일요일 저녁 7시부터 1시간 50분 동안 영일만항을 둘러보는 야간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포항상의가 운영하는 포항크루즈도 다음 달 1일부터 9월까지 매일 저녁 8시 포항 운하를 출발해 동빈내항과 송도해수욕장, 포스코를 거치는 야간 운항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운임은 러브크루저는 대인 25,000원, 포항크루즈는 15,000원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내일 동풍이 불어오면서 흐린 가운데 기온이 대부분 25도를 밑돌겠습니다. 모레 아침에는 경북 남부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동풍이 불면서 바다 쪽에 찬 공기가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덕분에 땅에 뜨거웠던 열기가 식혀주는데요. 내일도 동풍의 영향으로 낮 기온은 비교적 낮아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울진이 22도까지밖에 오르지 못하겠고요. 영덕과 포항, 경주 모두 25도에 머물겠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강해져서 커지게 되면 장마전선이 위로 밀려 올라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힘이 약해서 장마전선이 많이 올라오지 못하겠는데요. 때문에 내일부터 점차 흐려지겠고 경북 남부 지역에만 모레 아침 비가 오다 그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는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진과 영덕, 경주 모두 18도고요. 포항은 21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22도, 영덕과 포항, 경주 모두 25도에 머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구름만 많은 하늘이 예상되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 울릉도 19도, 독도 20도, 한낮 기온 울릉도 24도, 독도 23도입니다. 내일 동해 남부는 흐리고 동해 중부 해상은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당분간 안개가 짙게 끼니까요. 황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계속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세돌 구단과 바둑 홍보대사인 가수 김장훈 씨가 오는 30일 독도에서 기부 행사를 겸한 독도 나눔배 특별대국을 펼칩니다. 이번 행사에는 두 사람 외에도 어린이 바둑 관계자와 취재진, 진행요원 등 70여 명이 참여해 울릉군의 독도 평화호로 독도에 들어간 뒤 독도 망향대 일원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울릉군은 국민적 인물로 떠오른 이세돌 구단이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는 독도에서 대국을 펼침으로써 독도에 대한 주권의식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반기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회 의장 선거가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어 비난 여론이 높습니다. 당초 후반기 의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영주 박성만 도의원은 복당이 받아들여진 뒤 2주 만에 불출마를 번복하고 다시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MBC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